새벽 4시, 도시가 아직 꿈속에 있을 때 한 노인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낡은 리어카를 끌고 좁은 골목을 지나 40년 된 그 자리로 향했죠. 바퀴가 돌아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손가락마다 화상 자국이 있었고 손톱 밑에는 고춧가루 얼룩이 지워지지 않았죠. 74년을 살아온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파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중앙시장 3번 게이트 옆 가장 구석진 자리. 사람들이 지나다니기엔 불편하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그곳에서 그는 매일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그의 이름은 한복수. 사람들은 그를 떡볶이 할아버지, 시장 영감님 때로는 그냥 저기 구석에 계신 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그가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리어카에서 커다란 냄비를 꺼내는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물을 붓고 불을 지피고 떡을 씻는 모든 동작이 마치 오랜 수행자의 의식처럼 정확했죠. 한복수가 떡을 씻으며 하나, 둘, 셋, 10번을 씻어야 전분기가 빠진다. 그래야 국물이 맑아져.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듣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이.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멸치, 다시마, 무, 양파.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만의 비법 재료. 30분을 끓이고 걸러내고 다시 간을 맞추는 과정. 단 한 번도 타이머를 보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육수에서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작은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죠. 하늘을 보며 오늘도 무사히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의 기도는 짧았습니다. 거창한 소원도 간절한 바람도 없었죠. 그저 오늘 하루를 무사히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장이 깨어나는 시간 새벽 6시. 시장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셔터를 올리고 생선 가게 사장님이 얼음 박스를 나르고 분식집 사장님이 김밥 재료를 준비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둘씩 한복수를 지나쳤습니다.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무심하게 아, 오늘도 나오셨네. 그렇게 해서 돈이나 드세요? 한복수는 조용하게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그는 언제나 그렇듯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상대가 조롱을 하든 무시를 하든 상관없이 마치 그런 말들에 이미 익숙해진 것처럼. 아직도 현금 장사 하시네? 요즘 누가 현금 들고 다녀요? 페이 같은 거 해야지. 제 손님들은 현금이 더 편하시다고 하더라고요. 흥손님, 하루에 몇 명이나 온다고? 복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떡볶이 국물을 저을 뿐이었죠. 붉은 국물이 소용돌이치며 증기를 내뿜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분식집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한 사장님, 아니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우리 상인회에서 회의했는데 그 자리 좀 비워주시면 안 될까요? 솔직히 이미지도 안 좋고. 한복수 천천히 고개를 들며 이 자리가 이미지를 해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그런 뜻은 아시잖아요. 요즘 시장도 젊은 층 유입하려고 리모델링하고 그러는데 너무 오래된 건 좀.
복수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분식집 사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상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양반 원래 뭐 하던 사람이래? 글쎄, 몇십 년 전부터 저기 있었다던데 그냥 떡볶이나 팔던 사람 아니야? 에휴, 늙어서도 저렇게 일해야 하나 자식도 없나 봐.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한복수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오전 7시 햇살이 시장 골목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첫 손님이 찾아왔죠. 할아버지, 저 왔어요. 한복수 얼굴이 환해지며 어머, 우리 태양이 오늘은 혼자 왔네. 엄마가 아침에 일찍 나가셔서요. 저 혼자 학교 가는 거 연습하래요. 태양이는 초등학교 3학년. 한부모 가정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배송 일을 하느라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태양이는 혼자 학교 갈 준비를 했죠. 복수는 떡볶이 한 접시를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떡을 5개 넣고 어묵을 3개 넣고 그 위에 달걀을 하나 올렸죠. 오늘은 특별 서비스 달걀 추가. 태양 눈이 커지며 와, 진짜요? 근데 돈은 똑같이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오늘은 우리 태양이가 혼자 학교 가는 날이잖아. 축하 선물이야. 태양이는 조심스럽게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복수는 그 돈을 받으며 아이의 손을 꼭 잡았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알았지? 네. 할아버지도 오늘 장사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떡볶이 접시를 들고 시장 벤치로 갔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기 시작했죠. 복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그리움이, 후회가, 그리고 작은 위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나이 때 우리 아들도 저랬는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5년 봄 서울 구로공단의 작은 공장에서 한복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34세 중소식품회사에서 10년을 일한 그는 자신만의 회사를 차리기로 결심했죠. 이름은 한복푸드. 단순하지만 진심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젊은 한복수는 열정적으로 형님, 저는 믿습니다. 진짜 맛있는 제품을 만들면 사람들이 알아볼 거라고요. 복수야,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 대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가는 겁니다. 대량 생산이 아니라 소량이지만 최고의 품질로.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정직한 재료로 정직한 맛을. 화학 조미료를 최소화하고 국내산 재료를 고집했죠. 그 시절에는 무모하다고 여겨지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그의 제품은 입소문을 탔습니다. 특히 즉석 떡볶이 소스는 전국 분식집에서 사용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죠. 10년이 흘렀습니다. 한복푸드는 이제 직원 200명의 중견 식품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매출은 연 150억, 서울 본사와 지방 공장 2곳을 운영하는 규모가 되었죠. 1995년 가을, 복수는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45세 한복수 연단에서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앞으로도 우리의 철학을 지키며 소비자들에게 진심을 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사장님, 만세! 그날 복수의 조카 한기철이 찾아왔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26세의 젊은이였죠. 삼촌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기철아, 오랜만이다. 대학은 잘 졸업했고. 한기철은 삼촌 복수에게 부탁을 이야기하는데 네, 삼촌 그래서 그런데요. 혹시 저도 삼촌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복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의 결정이 훗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한기철은 이제 부사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재무 담당으로 들어온 그는 빠르게 능력을 인정받았죠.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작은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경리부장이 동료에게 작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거 못 느꼈어? 요즘 부사장님이 자주 외부 투자자들 만나시더라. 그게 뭐 어때서? 회사 키우려면 투자 받아야지.
그게 사장님 몰래 하시는 것 같아서. 2000년 말 복수는 갑자기 큰 계약서에 서명을 요청받았습니다. 한기철 서류를 내밀며 삼촌, 이거 좀 사인해주세요. 새 공장 짓는 데 필요한 대출 서류입니다. 대출 금액이 좀 크네. 100억이나 되고. 요즘 시대에 공장 하나 지으려면 이 정도는 필요해요. 삼촌도 아시잖아요. 사업은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한복수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겠지. 넌 내 가족이니까 믿는다. 그는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죠. 그날 그는 몰랐습니다. 그 서류가 단순한 대출 계약이 아니라 회사 지분 전체를 담보로 하는 계약이었다는 것을. 2005년 3월 15일. 그날은 복수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회의를 위해 사무실에 들어간 그는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복수 당황하며 여기 누구십니까? 오늘 외부 미팅 있었나요? 변호사 차갑게 한복수 사장님이시죠? 저는 한기철 대표님의 변호사 김민석입니다. 대표님, 무슨 소리? 2000년 12월 15일자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한복푸드의 경영권은 한기철 대표님께 이전되었습니다. 이건 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복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 순간 한기철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기철아, 이게 무슨 짓이냐? 삼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키웠는데? 삼촌은 경영자로서 한계가 명확했어요.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으로는 더 이상 회사를 키울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도 모두 제 편입니다. 한복수 목이 메어 너 정말 퇴직금은 충분히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날 한복수는 자신이 20년간 키운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외면했고 동료들은 침묵했죠. 단 한 사람, 경리부장만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리부장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를, 명예를, 그리고 삶의 의미를. 복수는 아파트를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퇴직금이라고 받은 돈은 3천만 원. 20년의 대가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금액이었죠. 그날 밤 복수는 원룸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순진했던 걸까? 가족을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차가운 봄바람만이 창문을 흔들었죠.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 전화로 걱정스럽게. 아버지, 소식 들었어요. 진짜예요? 회사에서 나오셨다고? 한복수 억지로 밝게. 아, 그게 은퇴한 거다. 아빠도 나이가 있으니까. 무슨 은퇴예요? 기철이 형이 아버지를 쫓아냈다는데요. 민준아,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괜찮아.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안 돼. 너는 내일이나 잘해라. 지금 유학 중이잖니. 아빠는 정말 괜찮으니까. 전화를 끊은 복수는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죠. 54세. 인생의 황혼기에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복수는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TV도 보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죠. 어느 날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다가 시장 풍경이 보였습니다. 떡볶이 장사를 하는 한 노인이 손님에게 웃으며 떡볶이를 건네는 모습이었죠. 한복수 중얼거리며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구나. 그 순간 복수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하자. 화려하지 않아도 작아도 좋다. 진짜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떡볶이를 만들자. 다음 날 그는 중앙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시장관리소장. 떡볶이 장사요. 허가는 받으셨어요. 아직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류 떼서 오시고 보증금 50만 원에 월 관리비 10만 원입니다. 자리는 3번 게이트 옆밖에 없는데 괜찮으세요? 거기 좀 구석지거든요. 괜찮습니다. 그 자리로 하겠습니다. 2005년 10월 1일. 한복수의 떡볶이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리어카 하나, 냄비 2개, 그리고 마음 하나로 시작된 작은 장사였죠. 첫날 손님은 단 2명.
매출은 3,000원. 하지만 복수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배불리 먹였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왔고 배달 앱이 생겼고 사람들의 입맛도 달라졌죠. 하지만 복수의 떡볶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마음으로 떡볶이를 만들었죠. 처음에는 무시당했습니다. 2010년 한 젊은 상인. 할아버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렇게 장사해요? 참견도 많이 받았습니다. 2015년 보건소 직원. 위생 상태가 좀 개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복수는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는 시장의 한 풍경이 되어 있었죠. 그의 단골은 많지 않았습니다. 10명 남짓. 하지만 그들은 매일 찾아왔습니다. 2020년 택배기사. 할아버지, 오늘도 떡볶이 하나요. 국물이 진짜 끝내줘요. 이 맛은 어디서도 못 먹어봤어요. 그리고 2024년 태양이가 처음 찾아왔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왔다가 우연히 복수의 떡볶이를 맛봤죠. 태양이 어머니 2024년 회상. 아들아, 여기서 잠깐 떡볶이 먹고 가자. 엄마 일터 가야 해서 빨리 먹어야 해. 어린 태양 호기심 가득. 할아버지, 여기 떡볶이 맛있어요? 한번 먹어봐. 할아버지가 정성껏 만든 거야. 그날 이후 태양이는 단골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점점 혼자 찾아오기 시작했죠. 복수에게 태양이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아들이 떠올랐으니까요. 복수의 아들 민주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IT 회사를 차렸고 이제는 직원 50명 규모의 대표였죠. 하지만 아버지와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명절 때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였죠. 2023년 추석, 민주는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민준 현관 앞에서 아버지, 저예요. 한복수 문을 열며 민준아. 들어와. 좁은 원룸, 낡은 가구, 벽에는 20년 전 회사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 풍경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죠. 민준 답답하게. 아버지, 제 아파트로 이사 오세요. 이렇게 사실 필요 없잖아요. 난 여기가 편하다. 편하긴요. 이게 무슨... 그리고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 아직도 하세요? 왜? 그게 창피하냐? 민준 목소리를 높이며. 창피한 게 아니라 제 친구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 아버지 떡볶이 장사하신대 라고. 그래서? 아버지, 저 이제 사업도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생활비 드릴 테니까 그만하세요. 제발. 한복수 단호하게. 난 내 돈 필요 없다.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살 거야. 아버지는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딱 한 번만 제 말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민준아. 네.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가 산다. 알겠지? 민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버지에게 50만 원을 놓고 나왔죠. 복수는 그 돈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아들의 계좌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2025년 봄, 중앙시장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층을 유치하기 위한 전통시장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죠. 상인회에서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상인회장. 여러분, 이번 리모델링으로 우리 시장도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데요? 3번 게이트 옆 떡볶이 가게요. 솔직히 이미지가 너무 낡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도 전부터 그 생각했어요. 관광객들 오면 첫인상이 안 좋아요. 분식집 사장. 그렇다고 쫓아낼 수도 없고. 그분도 20년 넘게 계셨는데.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합의금 줘서 다른 곳으로 가시게 할 수 없을까요? 회의는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 날 상인회장과 몇몇 상인들이 복수를 찾아왔죠. 상인회장 거짓 미소를 지으며. 한 사장님, 아니 할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사실은요, 이번에 시장 리모델링 하면서
이 자리를 좀 비워주셨으면 해서요. 물론 보상은 해드릴게요. 500만 원 정도 어떠세요? 여기는 제 자리입니다. 할아버지, 500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그 돈으로 다른 데 가서 편하게 사시지. 전 여기서 20년을 장사했습니다. 이 자리가 제 인생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좋게 말할 때 가시는 게 좋을 텐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할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이 시장에서 버티려면 사람들이랑 잘 지내야 하는 거. 그날 이후 복수에 대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괴롭힘은 미묘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그를 철저히 무시하기 시작한 거죠. 한복수는 시장을 지나며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두 번째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리어카를 일부러 발로 차서 냄비를 쏟아버렸죠. 한복수 쏟아진 국물을 보며 3시간 동안 끓인 육수가 바닥에 다 쏟아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걸레로 닦기 시작했죠. 세 번째는 가장 치사했습니다. 누군가 보건소에 익명으로 신고를 넣었습니다. 보건소 직원 방문하며 한복수 사장님 맞으신가요?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네. 확인하세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복수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직원이 가면서 던진 말은 가슴에 박혔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중얼거리며 근데 이 나이에 왜 이런 장사를 하시는지 자식은 없나? 복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을 꽉 깨물었죠. 그날 오후 태양이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세요? 혹시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오늘 준비가 좀 늦었어. 할아버지 손에 왜 붕대 붙였어요? 이거. 그냥 살짝 떼었어. 괜찮아. 할아버지, 제가 후회드릴까요? 엄마가 그러는데 후하면 안 아프대요. 복수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아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 고마워. 태양아. 할아버지는 우리 태양이가 있어서 정말 힘이 나. 진짜요? 그럼 제가 매일 올게요. 그래. 그러면 할아버지가 정말 행복할 것 같구나. 태양이가 떠난 후 복수는 혼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2025년 10월 15일. 그날은 복수가 견디기 가장 힘든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시장 바닥은 진흙탕이 되었고 손님은 아무도 오지 않았죠. 그런데 상인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상인 회장이 다가와 한 할아버지,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한복수는 묵묵히 있었습니다. 정육점 사장이 다가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좀 가시는 게 어때요? 여기 우리 다 힘든데 할아버지만 버티시면 곤란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생계가 달린 문제예요. 리모델링 안 되면 다들 죽어요. 저도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상인 회장 비웃으며 생계, 하루에 손님 몇 명이나 와요. 솔직히 이건 장사도 아니잖아요. 그 순간 복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꾹 참았죠. 야채 가게 아주머니 돌아서며 저 양반 진짜 답답해. 자존심이 밥 먹였죠? 그들이 떠난 후 복수는 빗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떡볶이 국물이 식어가고 있었고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죠. 그는 리어카 위에 비닐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버텨야 해. 아직 포기할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20년 만이었죠. 시장은 기억보다 더 낡아 있었고 3번 게이트 옆 구석에는 정말로 아버지가 있었죠. 아버지, 민준아, 어떻게 여기까지? 제가 올게요.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칠었고 굳은 살이 가득했죠. 민준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 손이 이렇게 거칠었어요? 일하다 보면 그렇게 돼.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민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리어카, 녹슨 냄비, 낡은 의자. 그리고 아버지가 입고 있는 20년 된 점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넌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제가 있는데. 민준아. 네. 아버지는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아버지가 짐이라뇨. 아버지는 제 아버지예요. 복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리어카 밑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죠. 이걸 봐라.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죠. 민준이 사진을 보며 이건 한복푸드 창립 기념식 사진. 그래, 30년 전이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전부 아버지를 배신한 사람들이지. 민준은 다음 서류를 봤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문. 이게 진짜예요. 기철이 형이. 그래. 20년 전 아버지는 모든 걸 잃었어. 회사도, 명예도, 돈도. 그럼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알아서 뭐하게. 넌 유학 중이었고 너의 미래가 더 중요했어. 아버지! 민준아, 아버지는 이미 한 번 실패했어. 사람을 믿었다가 모든 걸 잃었지.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게 살고 싶었어. 다르게요? 진짜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떡볶이를 만들자.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자.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보상이 올 거라고 믿었어. 민준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민준이 울먹이며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한복수가 민준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 넌 잘못한 거 없어. 감정이 진정된 후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한기철이 형 지금 어디 있어요? 왜? 찾아가서 따져야죠. 이게 말이 돼요? 민준아, 그러지 마라. 왜요? 당연히 따져야 하잖아요. 그 사람도 이미 벌을 받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한복푸드는 5년 전에 망했어. 기철이가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부도 났지. 그걸 어떻게 아세요? 시장의 소문은 빠른 법이야. 그 사람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닌다더라. 민준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용서가 돼요? 용서는 아니야. 그냥 내 삶이 더 중요해. 그 사람한테 시간 쓰고 싶지 않아.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라 늙은 거지. 뭘. 그로부터 일주일 후 2025년 10월 28일 중앙시장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방송국 스태프들이었죠. 오늘 컨셉은 사라져가는 전통시장의 숨은 명인들이에요. 진짜 장인 정신을 가진 분들을 찾아야 해요. PD님,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일단 시장관리소에 가서 오래된 상인분들 명단 좀 받아봐요. 그들은 시장관리소로 향했습니다. 관리소장이 대답하죠. 오래된 상인요? 글쎄요. 대부분 10년 이내에 입점하신 분들인데. 그보다 더 오래된 분은 없나요? 아, 한 분 계시긴 해요. 3번 게이트 옆에 떡볶이 파시는 한복수 할아버지. 그분은 20년 넘으셨을 거예요. 20년이요? 완벽하네요. 그분 좀 인터뷰할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한데. 그분 좀 감옥하세요. 말씀 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PD 괜찮아요. 일단 가봅시다. 방송팀이 복수의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복수는 평소처럼 떡볶이를 끓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희 MBC 전국 노포 맛집 탐방팀인데요.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저요? 네, 2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키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요. 작가 감동하며 와, 너무 겸손하세요.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는 복수의 손을 클로즈업했고 떡을 뒤집는 능숙한 손놀림을 담았죠. 할아버지, 이 일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한 20년 정도 됐나요? 20년. 그럼 원래부터 떡볶이 장사를 하셨어요? 아니요. 그 전에는 다른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셨는데요? 그냥 식품 관련 일이었어요. PD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떡볶이를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촬영했죠. 그날 촬영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복수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와, 이 맛 진짜 대박이에요. 피디님 이거 방송 나가면 완전 핫플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이 정도 마시면 할아버지 혹시 비법이 있으세요? 비법이라기보단 정성이죠. 육수를 6시간 끓이고 소스는 3번 거르고 떡은 10번 씻습니다. 6시간이요? 이 작은 가게에서요? 맛있는 음식은 시간이 필요해요. 빨리 만들면 맛도 빨리 사라지죠. 그 말에 촬영팀 전원이 숙연해졌습니다. 진짜 장인의 말이었으니까요. 촬영이 끝나고 작가는 관리소에 다시 들렀습니다. 상인 명단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소장님, 한복수 할아버지 정보 좀 더 주실 수 있어요? 프로그램 자막용으로요. 소장이 오래된 서류철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종이를 꺼냈죠. 이게 뭐지? 왜요? 여기 한복수 할아버지 예전 직업란에 한복푸드 창립자라고 적혀 있네요. 작가 눈이 커지며 한복푸드요? 그 한복푸드요? 혹시 동명이인 아닐까요? 잠깐만요. 제가 검색 좀 해볼게요. 작가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복푸드 창립자를 검색했죠. 그리고 나온 검색 결과에 깜짝 놀랐습니다. 헐. 피디님, 지금 당장 와보세요. 10분 후 촬영팀 전원이 관리소에 모였습니다. PD 검색 화면을 보며 한복푸드 1985년 설립, 식품 중견기업, 2000년 매출 200억, 그리고 창립자 한복수. 이거 봐요. 2005년 기사도 있어요. 한복푸드 경영권 분쟁, 창립자 한복수 씨 패소라고. 이게 진짜 같은 사람이야? 관리소장 확인하며 주민등록번호 확인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촬영팀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방금 엄청난 이야기를 발견한 거였죠. 이거 완전 대박 아니에요? 200억 기업 창립자가 20년간 시장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었다니. 근데 왜 할아버지는 말씀 안 하셨을까요? 그러게요. 아마 알려지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그럼 우리 방송 어떡해요? 이걸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 할아버지께 여쭤봐야죠. 허락받고 방송하는 게 맞아요. 다음 날 아침 PD는 혼자 복수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제 촬영했던 PD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한복푸드라는 회사 아세요? 복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죠. 알죠. 제가 만든 회사니까요. 역시 진짜셨군요. 어떻게 아셨어요? 시장관리소 명단에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한복푸드 창립자시라고. 그게 이미 20년 전 일입니다. 이젠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 엄청난 거예요. 200억 기업 창립자가 모든 걸 잃고 20년간 시장에서 떡볶이를 팔았다는 거. 방송하실 건가요? 그건 할아버지 허락 받아야죠. 싫으시면 안 해요. 복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방송하세요. PD 놀라며 정말요? 어차피 숨길 필요도 없고 이제는 제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최대한 좋게 담아서 방송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5일 저녁 8시 전국 노포 맛집 탐방 특집이 방송되었습니다. 제목은 떡볶이 할아버지의 진짜 복수였죠. TV 내레이션이 나오고 있었어요. 중앙시장 구석 20년을 한자리를 지킨 떡볶이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200억 식품기업의 창립자였다는 것을. 방송은 복수의 과거와 현재를 담담히 담아냈습니다. 화려했던 시절, 배신당한 순간, 그리고 20년간의 시장 생활. 마지막 장면은 복수가 떡볶이를 만들며 하는 인터뷰였습니다. 복수라고 했나요? 저는 복수 같은 거 안 해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뿐입니다. 그게 진짜 이기는 거라고 믿거든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인터넷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SNS는 순식간에 복수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200억 기업 창립자가 20년간 떡볶이를. 조카가 배신했다는 거 진짜 화나네요. 가족이 어떻게 그럴 수가.
근데 할아버지 표정 보니까 후회 없으신 것 같음. 진짜 멋있다. 내일 당장 중앙시장 간다. 떡볶이 꼭 먹어봐야지. 조회수는 방송 당일 밤에만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유튜브 클립은 1000만 뷰를 기록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복수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으로 향했죠.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할아버지, 어제 방송 봤어요. 너무 감동받아서 새벽부터 왔어요. 저도요. 할아버지 떡볶이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줄은 30명이 넘었습니다. 복수는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죠.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2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한 사장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어제 방송 보고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용서해주세요. 하나둘씩 시장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과거에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 조롱했던 사람들 모두. 그들은 떡을 씻고 접시를 나르고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복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녁 무렵 손님이 다 가고 난 후 상인회장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정말 몰라뵙고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어제 방송 보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죠. 저희가 사장님을 쫓아내려고까지 했는데. 다들 생계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저도 이해합니다.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거예요. 용서가 아니라 그냥 놓아준 겁니다. 미움은 제 마음만 아프게 하니까요. 상인회장은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를 떴죠. 다음 날 아침 태양이가 찾아왔습니다. 태양이 뛰어오며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머, 우리 태양이.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할아버지, 이거 드리려고요. 태양이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복수가 열어보니 편지가 들어있었죠. 할아버지께. 저는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할아버지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태양이가. 복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고마워. 태양아. 할아버지도 우리 태양이가 제일 좋아. 할아버지, 저 어제 TV에서 봤어요. 할아버지 진짜 대단한 분이셨구나.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됐어.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 될 거예요. 한복수는 태양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우리 태양이는 이미 충분히 멋진걸.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후 어느 날 저녁 낯익은 사람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한기철. 복수를 배신했던 그 조카였습니다. 20년이 흐른 그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삼촌,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죠. 하지만 복수가 먼저 그를 발견했습니다. 기철아. 삼촌, 저를 알아보셨어요? 어떻게 모르겠냐. 내 조카인데. 기철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복수 앞에 무릎을 꿇었죠. 삼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복수는 조용히 기철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죠. 배신당한 그날, 모든 걸 잃은 그날.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는 없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삼촌, 일어나라고 했어. 기철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방송 봤어요. 삼촌이 이렇게 살고 계셨다는 거 몰랐어요. 몰랐을 리가 없지. 알고도 모른 척한 거겠지. 맞아요.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왔냐? 용서받으러? 아니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냥 사죄하고 싶었어요. 복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기철아, 너 후회하냐? 매일 후회해요.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요. 그럼 됐다. 네? 내가 후회한다면 그걸로 충분해. 난 이미 너를 용서했어. 삼촌, 미움을 갖고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더라. 그리고 나는 이제 행복하거든. 기철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삼촌.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회사 키운다고 돈 번다고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결국 다 잃었어요. 회사도 망했고 가족도 떠났고 친구도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편의점 알바로 겨우 생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살아있잖니. 네? 살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도 그랬으니까. 삼촌, 어떻게 그렇게 강하세요? 강한 게 아니야.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복수는 리어카 밑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돈 좀 들어있어. 많진 않지만 당분간 쓸 수 있을 거야. 안 돼요. 저는 받을 자격이. 자격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야. 내 조카니까 주는 거지. 삼촌. 그리고 기철아. 앞으로 내 떡볶이 가게 좀 도와줄래? 네? 제가요? 요즘 손님이 많아져서 혼자는 힘들더라. 내가 도와주면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제가 삼촌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건 과거야. 이제는 미래를 보자. 어때? 기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복수를 껴안고 소리내어 울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그 광경을 지켜보던 상인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분, 진짜 대단하시다. 저런 게 진짜 복수인가 봐. 미움으로 갚는 게 아니라 우리도 배워야 해. 저런 마음가짐을. 다음 날부터 기철은 복수를 도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그리고 그들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따뜻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민준이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옆에서 일하고 있는 기철을 발견했죠. 아버지, 저 사람이. 응, 기철이야. 요즘 나 좀 도와주고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을. 민준아, 진정해라. 진정하라니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한 사람을 어떻게. 복수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앉아라. 아버지가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시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너 행복하냐? 네. 아버지 질문에 대답해봐. 너 지금 행복하냐? 민준 잠시 고민하다. 글쎄요. 회사는 잘 되고 있는데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맨날 경쟁하고 남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도 그랬어. 20년 전에. 회사 키운다고, 돈 번다고, 성공한다고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정작 중요한 걸 놓쳤지. 가족도, 친구도, 나 자신도. 그래서 기철이 형을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한 게 아니야. 놓아준 거지. 미움은 나만 아프게 하니까. 아버지. 민준아,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지. 알겠니? 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남들과 경쟁하고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진짜 행복한 삶이 뭔지 찾아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민준은 자주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주말마다, 그리고 나중엔 퇴근 후에도 들렀죠. 민준 앞치마를 두르며 아버지, 오늘은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넌 회사 일도 바쁜데. 괜찮아요. 이것도 저한테는 힐링이에요.
민주는 떡을 씻고 접시를 닫고 손님을 응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민준 손님에게 떡볶이를 건네며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떡볶이 진짜 최고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민주는 웃었습니다. 회사에서 큰 계약을 따냈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이었죠. 어느 날 태양이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도 할아버지 아들이에요? 응, 맞아. 나도 할아버지 아들이야. 우와, 그럼 아저씨 진짜 좋겠다.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 있으면. 그래. 나 정말 운이 좋지. 아저씨,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떡볶이 만들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실 거야. 당연하지. 우리 태양이 원하면 언제든지. 진짜요? 와, 그럼 저 열심히 배울게요. 복수는 태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죠.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친 후 복수, 민준, 기철 세 사람은 함께 앉아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다들. 아버지야말로 수고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무슨 소리야?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 비록 완벽하진 않았지만 진심은 있었죠. 자, 건배할까요? 아버지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삼촌의 용서에 감사하며 한복수 잔을 들며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미래를 위해.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가을. 중앙시장은 많이 변했습니다.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깨끗하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3번 게이트 옆 복수의 떡볶이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니,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한복수 할아버지의 정성 떡볶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고 작은 테이블과 의자도 생겼죠. 여기 떡볶이 3인분이요. 저희는 어묵 추가요. 손님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고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스럽게 만들었죠. 옆에서는 민준과 기철이 그를 도왔습니다. 민준 떡을 씻으며 아버지, 이 정도면 됐나요? 응, 잘했어. 이제 제법인데. 기철 국물을 저으며 삼촌 간 좀 봐주세요. 한복수 맛을 보며 소금 한 꼬집만 더. 그들의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태양이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죠.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복수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태양 앞치마를 두르며 할아버지, 저 오늘 어묵 담당할게요. 오, 우리 태양이 이제 완전히 프로네. 당연하죠. 할아버지한테 2년 동안 배우는 거려. 태양이는 정말로 떡볶이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면 가게로 달려와 복수를 도왔죠. 태양이 어머니도 자주 들렀습니다. 사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태양이 요즘 학교에서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태양이가 워낙 좋은 아이니까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아니에요. 사장님 덕분에 태양이가 꿈도 생겼어요. 나중에 요리사가 되고 싶대요. 그래요? 우리 태양이 꿈이 생겼구나. 네. 저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요리사가 될 거예요. 복수는 태양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자신의 인생이 의미 있다고 느꼈으니까요. 중앙시장 상인회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돕고 협력하는 분위기였죠. 여러분, 이번 시장 축제 때는 한 사장님 가게를 메인으로 홍보하면 어떨까요? 야채 가게 아주머니. 좋죠. 한 사장님 덕분에 우리 시장 이미지도 좋아졌잖아요.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저도 한 사장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진심으로 장사하는 법을. 시장 축제 당일 복수의 가게 앞에는 특별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중앙시장의 자랑, 한복수 할아버지의 정성 떡볶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방송국도 다시 취재를 왔죠. 한복수 사장님, 1년 전 방송 이후 인생이 많이 달라지셨죠? 달라진 건 주변 사람들이 더 따뜻해진 것 정도. 제 삶은 크게 안 변했어요. 아직도 새벽 4시에 일어나신다고요? 네, 좋은 떡볶이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시청자분들께. 한복수 카메라를 보며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상황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진심으로 살면 세상도 진심으로 답해줍니다. 축제가 끝나갈 무렵 복수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한복푸드의 옛 직원들이었습니다. 20년 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죠. 격리부장 눈물을 글썽이며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김 부장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사장님, 방송 보고 너무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아무것도 못 해드려서. 아니에요. 다들 생계가 걸린 문제였잖아요. 이해합니다. 사장님, 저희 모두 사장님을 잊지 않았어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복수의 떡볶이를 먹으며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도 나왔고 눈물도 났죠. 사장님의 떡볶이. 옛날 우리 회사 떡볶이 소스 맛이 나요. 한복수 웃으며 당연하죠. 같은 레시피니까요. 역시 사장님은 사장님이시네요. 그날 저녁 복수는 혼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죠? 당신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축제 다음 날 민준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뭔데? 회사 정리하고 여기서 아버지랑 함께 일하려고요. 한복수 놀라며 뭐, 회사를 정리한다고? 네, 저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하지만 내가 그 회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서 더 그만두는 거예요. 저는 성공보다 행복을 선택하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복수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정말 고맙다. 아버지야말로 고마워요. 제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한 달 후 민준은 정말로 회사를 정리하고 시장으로 왔습니다. 이제 한복수 할아버지의 정성 떡볶이는 3대가 함께하는 가게가 되었죠. 기철도 변화했습니다. 1년 동안 복수를 도우며 그는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았죠. 삼촌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뭘? 식품 사업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요. 삼촌의 철학대로 정직하게. 좋은 생각이야. 삼촌, 저한테 레시피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삼촌의 떡볶이 소스를 제품화하고 싶어요. 당연하지. 우리 함께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한복수의 정직한 떡볶이 소스가 탄생했습니다. 기철이 사업을 맡고 복수가 레시피를 제공하고 민준이 마케팅을 도왔죠. 작은 시작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진심을 알아봤죠. 3년이 더 흘렀습니다. 2029년 봄. 한복수는 이제 77세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 되었고 걸음도 느려졌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복수의 정직한 떡볶이 소스는 전국 마트에서 판매되는 인기 제품이 되었습니다. 연 매출 50억. 작지만 건강한 회사였죠. 그리고 중앙시장의 한복수 할아버지의 정성 떡볶이는 이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떡볶이 집이구나. TV에서 봤던 그 할아버지 계실까? 복수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비록 몸은 예전만 못했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했죠. 어느 봄날 태양이가 요리학교 졸업장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제 19세가 된 청년이었죠. 태양 졸업장을 보이며 할아버지, 드디어 졸업했어요. 우리 태양이가 이렇게 컸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아니야. 내 노력의 결과지. 할아버지, 제가 이제 할아버지 가게 물려받아도 될까요? 뭐? 저 할아버지 떡볶이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맛을, 할아버지의 정신을 계속 전하고 싶어요.
복수는 태양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태양아, 정말 고맙다. 그날 저녁 다큐멘터리 팀이 찾아왔습니다. 한복수 5년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죠. 사장님, 5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5년 전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뭘 하시겠어요? 한복수 잠시 생각하다. 똑같이 할 거예요. 다시 여기 와서 떡볶이 만들고 사람들 만나고. 후회는 없으세요? 후회요? 있죠. 더 일찍 용서할 걸. 더 일찍 놓아줄 걸. 미움을 붙잡고 있던 시간이 아까워요. 마지막으로 복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수는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진짜 복수예요. 그날 저녁 복수는 가족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다들 모여봐. 사진 찍자. 아버지, 무슨 사진이에요? 가족 사진. 우리 다 함께. 사진 속에는 복수, 민준, 기철, 태양이, 그리고 상인의 사람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죠. 하나, 둘, 셋. 김치. 사진 속 복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77년 인생 중 가장 행복한 미소였죠. 그날 밤 복수는 혼자 가게에 남았습니다. 리어카를 닫고 냄비를 정리하고 내일 쓸 재료를 준비했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는 작은 의자에 앉아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참 좋은 인생이었어.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의 눈에는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공했던 시절, 배신당한 순간, 떡볶이를 팔던 20년, 그리고 다시 찾은 행복.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단 하나도 버릴 게 없었죠. 고맙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 감사합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죠. 내일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니까. 육수를 끓여야 하니까. 사람들을 웃게 해야 하니까. 한복수 77세. 그는 200억 기업을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진심을, 용서를, 그리고 진짜 행복을.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복수하지 않으세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이미 복수했습니다. 제가 더 행복해졌으니까요. 그것이 진짜 복수였습니다. 미움으로 갚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는 것.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것. 과거에 묶이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 가는 것. 오늘도 중앙시장 3번 게이트 옆에서는 떡볶이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한 노인의 인생이 빚어낸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입니다. 세상이 알아보지 않아도 진심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진짜 복수입니다.